현대문학, 무결점 현대문학부터 같이 나가도록 할게요. 자, 유자소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봐봐. 뿅. 이 작품은요, 수특에 있는 뭐하고 같이 연결돼서 제가 지금 여기 실어놨냐면, 우리 성석재, 지난번 6월 모평에 나왔습니다. 바로 뭐예요?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어이쿠! 그 다음에, 한 번 더 부러지면, 코로나로 인한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문구, 우리 동네 시리즈. 우리 동네 이시, 뭐 황시, 요렇게가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얘랑 연결되는 건 이거 유자야, 유자. 유자라는 인물이, 뭐뭐 전 앞에는 무조건, 야, 선생님 말했잖아. 뭐뭐 전 앞에 있는 얘는 무조건 뭐가 돼? 주동인물이 돼. 그치? 그런데 자를 붙였단 말이야. 이 자를 붙였는데, 이 자라는 게 한자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큰 스승,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높일 때, 존칭할 때 이렇게 쓰이는 거거든. 친구인, 그쵸, 뭐예요? 얘 이름이 유재필이야. 유재필이고요. 이 인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렸을 때부터 되게 야당 성향. 그치? 자유당 정권이 너무 심하게 폭거를 하니까 야당 의견 따라서, 그치? 반정부 시위하다가 군대에 강제로 입대하게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총수의 운전기사가 됐고, 요게 지금 실려있는 부분입니다. 운전기사가 돼서 총수의 허위를 폭로하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병원에 총무로 들어가서 시위에서 다친 사람들을 공짜로 고쳐주는 일도 해. 알겠어? 그래서 병원 총무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플러스예요. 플러스. 소전이야. 소전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전양식이니까 일대기적 구성. 그러면 고전소설하고 똑같잖아. 그러면 안 되지. 여기서 이제 얘 차별성이 나오는데 하나 더. 시점이야. 나. 그래서 얘가 뭐가 돼요? 나가 얘를 관찰합니다. 원래 전 양식에서는 나 대신에 누가 등장하냐면 누가 등장해요? 전 양식에서는 저놈이 나온단 말이야. 사관이 나와요. 사관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나가 1인칭 관찰자 역할을 합니다. 유재필은 플러스예요. 그래서 여기 황만근에서 보면 황만근이 되게 플러스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의 일대기를 그리니까 여기랑 연결이 돼. 그리고 우리 동네 시리즈에서 나오는 인물들은 다 뭐예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래서 풍자라고 있는데 여기 유재필하고 풍자되는 인물이 바로 총수야, 총수. 그치? 비싼 비단잉어를 집에서 키우면서 인부들을 학대하는. 그래서 얘를 뭐래? 이 총수의 허세와 위선을 고발하는 것. 그쵸?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풍자하는 거예요, 얘를 풍자하는 게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얘를 풍자하는 게 그 목적이 되겠어요.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유자소전 한번 빨리 가봅시다. 뭐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봤던 거니까 한번 볼게요. 자, 22번 보기를 전체적으로 형광펜으로 네모를 빡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 본문 줄거리가 요약돼 있죠. 빨리 그거 적어놔. 본문 줄거리 요약 이렇게. 본문 22번 본문 줄거리가 그대로 요약돼 있습니다. 총수가 연못에 비단잉어를 풀어놓고요. 비단잉어가 떼죽음을 당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 총수가 그거 진짜 아까워하는데 유자가 걔를 안주로 처먹죠. 유자가 나를 만나서 그리고 민물고기를 먹고 있는 요 과정까지가 이렇게 쭉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다 한번 보자. 총수가 연못에 비단잉어를 풀어놓으면 가로 열고 뭐가 되는 거야? 허세와 위선이 되는 거죠. 됐어?
그리고 1에서부터 다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니? 유자가 겪은 일이고 내가 전해 들은 이야기야. 그래서 1에서 다까지는 내가 유자한테 전해 들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라는 후일담이 되네요. 1번 맞네요. 됐어? 그 다음에 총수는 나에서 비단인거가 떼죽음을 당한 이유는 뭐 때문이었던 거예요? 시멘트 이거 독성 때문에 그런 거였죠?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유자한테 졸라 뭐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에서 유자에 대한 총수의 부정적 인식이 더욱 깊어지는 건 뭐예요? 유자가 그 원래 비단인거 같은 거 끓여 먹으면 안 된다잉? 알겠어요? 비린내가 엄청 심한 어떻게 알지? 자, 어쨌든 알겠어요? 그런 거 막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생각보다 막 비둘기 이런 것도 옛날에는 자 몰라. 자 갈게요. 그래서 독종이 나고 비난을 막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 유자 입장에서 보면 비단이건 그냥 죽은 물고기예요. 그쵸? 그런데 저 누구니? 총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부가 되니까 인식이 서로 완전 다르죠. 유자와 총수는 서로 어떤 관계야? 서로 대립관계가 되는 겁니다. 대립관계. 그런데 5번 선택지에서는 어떻게 돼? 형광펜으로 밑줄. 총수의 의도를 이해하게 되는군 이라는 개소리. 은근히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유자가 총수를 조롱하고 있는 게 되는 거죠. 유자가 총수를 조롱하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23번 A2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요거 확인해 보면 되겠죠. 됐죠? 나하고 유자는 무슨 관계예요? 내가 그 관계만 잘 확인하면 돼. 얘가 얘를 마이너스로 보고 있죠. 나가 유제피를 마이너스로 봐요? 여기 봐. 이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쵸? 이 자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 뭐가 되는 겁니까? 얘는 오히려 동조하고 있는 입장이죠. 존중하고 있는 입장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잘 확인해 두시면 되겠죠. 그런데 4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상대방의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질책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때 그쵸? 내가 지금 이 선택지대로라면 유자를 질책하는 것처럼 선택지가 만들어져 있네요. 그쵸? 이건 틀렸어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물음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있다. 유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기가 들었나 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죠. 그치? 감기 아니고 원래는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거 시멘트 독 때문에 죽은 거였잖아요. 그 다음에 상대방 태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그치? 비아냥거리고 있다라고 돼 있었는데 이거 한번 볼까? 그랬더니 어떻게 돼? 총수가 유자한테 화풀이를 하죠. 그러니까 그거 죽음, 그치? 잉어 죽음 가지고 비아냥되는 거 맞네요. 그 다음에 3번에 자신의 비판에 대해서 상대방의 비판, 왜 그거 끓여 먹었냐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쵸? 어떻게 되는 거야? 딱히 다른 방법도 뭐 갖다 버려? 그쵸?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상대방과 자신의 비교에 상대방이 총수, 5번에 말이야. 5번 선택지. 자신이 유자죠. 그래서 총수를 비난하고 있다. 둘이, 봐봐. 이렇게 둘이 파이트하고 있는 관계. 인물 관계만 정확하게 정리하면 실은 선택지는 뭐예요? 역전관계. 대립관계가 역전되는 걸로 답이 나오니까 엄청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4번. 24번 거기다 밑줄 쳐야지 이 자식아. 먼저 감상한 내용에다 밑줄 치고 감상의 적절성 평가라는 유형이 되었네요. 그 다음에 보기 전체적으로 형광펜으로 내면 빵 칩니다. 됐어요? 한번 읽어나가자. 작품의 배경이 된 1970년대 서울은 돈이 모든 것을 대신하고 있다. 세모 쳐야죠. 물질 만능주의에다 세모 치고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인물과 사회 갈등이 나오는 거죠. 보기에서. 선생님 무조건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인물과 사회 갈등이면 사회를 비판하는 게 주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팽배했던 시기다. 총수는 부와 사치에 집착하며 자신의 겉모습을 꾸미고자 하는 허영심 가득한 인물. 총수에다 세모치고 반동인물. 화려한 자택에 살며 값비싼 비단잉어를 통해 자신의 부를 과시하려 하지만 잉어는 곧 죽구만. 이 사건을 지켜본 유자, 동그라미 쳐놓고 주동인물, 대포집에서 나에다 밑줄 치고 전달자, 위선적인 모습 비판.
작가는 이 과정에서 여기다 밑줄 쳐야 되겠죠. 유자의 정감 있는 사투리를 통해 에다 빵 밑줄 쳐. 그러면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인물의 성격. 사투리는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요소가 되네요. 원래 선생님이 사투리 사용하면 현장감, 생동감 높아진다고 했었죠. 여기서는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요소니까 그거 꼭 적어 놓으시면 돼요. 나의 시선을 통해 나의 시선에다 빵 밑치고 유자 플러스 이렇게 적어놔야 돼. 유자에 대해서 플러스로 생각해. 이야기 속으로 끌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빨리 잘라야 되겠네요. 그쵸? 대포집 총수의 자택은 서로 대조되는 거 맞네요. 그럼 나는 1인칭 관찰자 맞죠? 2번 선택지. 3번 임금보다 더 비싼 이거를 사고 있는 걸 보면 총수의 허영심, 그치? 허세 드러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투리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이것도 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안주, 민물고기로만 만들어진 안주를 먹는 유자의 모습 슬래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무슨 개소리예요.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이거 먹는 거야. 알겠어? 소박 거기다 적어놔야지. 이 둘의 소박한 삶. 요 정도? 그것도 뭐 오박이긴 한데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적어놔. 그리고 인과관계 X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인과관계 X. 김정한의 어떤 유서를 실어놨습니다. 그쵸? 김정한의 어떤 유서가 지문 안에 있어요. 자, 어떤 유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EBS에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 그치? 얘 누구야?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작가가 누구예요? 김정한이죠. 우리 김정한 작품 배웠습니다. 제가 EBS에서 어떻게 연계된다고 했냐면 현대소설은 그 작가의 거의 같은 설정을 하고 있는 다른 작품을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그 작가의 그 작품을 그 수록된 부분을 앞뒤로 그치? 수록된 부분을 요약하고 뒤를 연결한다든지 수록된 부분을 맨 뒤로 하고 앞에 부분을 연결을 한다든지 보통은 이렇게 연결을 하죠. 됐어요? 그 중에 지금 저는 어떻게 됩니까? 김정한입니다. 우리 김정한 작품은 수특에는 뭐가 실려 있습니까? 바로 모래톱 이야기. 모래톱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모래톱 이야기. 그러면 이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어떻게 돼? 속노인입니다. 부당한 현실에 대해서 저항하는 저항적 인물이에요. 그치? 저항적 인물이에요. 이 속노인은. 그러면 모래톱 이야기에서는 누가 되는 겁니까? 갈바세 영감. 누구니? 이거 건운의 할아버지죠. 건운의 할아버지. 똑같이 저항적 인물이에요. 얘도. 자, 누구하고 싸우냐? 바로 사회하고 싸우죠. 그런데 그냥 사회가 아니라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산업화 근대화로 인해서 그치 물질주의로 바뀌는 개발 독재. 그치 조마의 섬을 없애려는 유력자. 개발 독재.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 고속도로를 지 맘대로 만들려는 그쵸? 그런 개발 독재하고 싸워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 작품의 특징이죠. 김정한 소설의 특징이에요.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인물의 패배예요. 인물이 패배합니다. 즉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린다. 바로 사실주의 경향. 사실주의 경향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차이점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쵸? 차이점 정리합니다. 자, 여기서는 시점이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었어요. 사건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되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하려고 했죠. 그래서 비극성을 높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3인칭
제한 시점. 송노인의 그치 관점에서 지금 이 사건들을 쭉 설명합니다. 3인칭 제한 시점. 그리고 덧붙여서 여긴 알파로 뭐가 있냐면 인물과 사회 갈등에다가 부수적으로 뭐예요? 또 젊은 세대들과 개발을 지지하는 젊은 세대들과 노인.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같이 세대 간 갈등. 세대 간 갈등도 드러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대 간 갈등도 드러난다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한 작품을 먼저 정리하면서 이게 수특이었고요. 그쵸? 요게 지금 여기 다른 작품 실려 있었습니다. 문제를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지문 구성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중략이 있죠? 맞아요? 무조건 줄거리를 먼저 살펴보셔야 된다 했어요. 그쵸? 거기 중략 부분에다 형광펜으로 네모 빵 쳐봅시다. 마을의 농토는 공장부지 조성 등의 명목으로 자본가들에게 넘어간다. 세모 빵 쳐야 되겠죠. 이 자본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반동인물이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가벼운 농담이라는 젊은이들도 세모. 갈등이 두 가지니까. 그치? 자본과 사회와의 갈등, 그 다음에 세대 간 갈등. 송노인 동그라미 치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주동인물. 됐어요? 무조건 제가 얘기했습니다. 소설 여러분들 읽어 나갈 때 앞부분 줄거리든 중략 부분 줄거리든 마지막 부분 줄거리도 어떻게 돼? 그치? 주반갈, 주동인물, 반동인물, 갈등 요인이 무조건 줄거리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됐죠? 그래서 혹시라도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25번 별표 쳐봅시다. 윗글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러면 선생님이 뭐부터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시점 관련된 선택지 먼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답은 이거 5번이 되겠네요. 이야기 밖 서술자에다 밑줄 치면 이게 야 이마 누구야 이거? 3인칭이 되죠.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사건을 전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송노인이 되죠. 다른 말로 하면 3인칭 제한 시점 되겠습니다. 1번 선택지 한번 볼게요. 외부 이야기에서 내부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다. 가로 열고 액자식 구성. 액자식 구성. 액자식 구성으로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입체성이 졸라 높아져요. 다양한 인물들의 경험을 사포화 형식으로 열거하고 있다는 개소리가 되겠죠. 그치? 그러면 시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치? 계속 바뀌어요. 알겠어요? 그치? 누구 중심인지 인물 중심으로 해서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3번에는 과거와 현재를 반복적으로 교차하니까 역순행적 구성. 저거나 이거 역순행적 구성. 그것도 입체성을 높여주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시간에 벌어지는 다양한 장면 병렬적으로 제시도 역순행적 구성. 아이? 야, 죄송합니다. 이거 병치죠, 병치. 무슨 역순행적 구성이에요. 잠깐 딴 생각했습니다. 잠깐 제 인생이 이렇게 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지금 방금 전에. 병치가 되겠습니다. 그치? 자, 그 다음. 제 생각인데 지금 이게 수업하면서 마스크를 제가 지금 안 쓰고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는 증거물이 되지 않을까. 구상권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증거물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갑자기 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도전해봤어요. 10분간 도전해봤는데 갑자기 중학교 때 배웠던 뭐라 그러니 그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용어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뜨더라고요. 악순환, 그쵸? 입에서 나온 게 코로 들어갔다가 입에서 나온 게 코로 들어갔다니까 수업에 전혀 집중이 안 되고요. 머리가 띵해지면서 저녁에 집에 가니까 침대에 누웠는데 눈물이 계속 뒤로 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러나 그게 맞겠죠. 자. 그 전에 제가 최대한 저에 대한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해서 나왔으니까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얼굴이랑 막 이런 거 진짜 엄청 영롱하잖아요. 되게 깨끗하게 다 씻고 나온 상태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26번. 기역, 미음, 이제 우리가 되는 거. 이거 26번은 좀 적어놔. 인물의 의도 파악이야. 인물의 의도 파악은 뭐를 통해서?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그치? 의도를 파악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본문에는 간접 제시로 나와 있고, 지문은, 선택지는 뭐가 돼? 걔를 직접 제시로 바꾸는 거죠. 이런 간접 제시를 직접 제시로 니네가 작가면 직접 제시로 바꿀 때, 그치? 맞는 거, 틀리는 거 정도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당연히 어떻게 돼? 이 죽일 놈들 했는데 플러스요, 마이너스요? 졸라 마이너스죠. 분노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환지. 그치? 환지라는 건 땅을 바꿔줬다는 뜻이야. 알겠어? 근데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원래는 2번, 그치? 자신의 기대에 바로 뭐가 됐어요? 원래 고속도로 생기면 거기에 옆에다 가게 차릴 줄 알았는데, 이성복이가 그렇게 말했지만, 이성복이 얘는 권력의 앞잡이죠. 그치? 이 새끼 이거 앞잡이였습니다. 그래서 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실망하는 거 맞죠? 그 다음 3번, 송노인은 과거에 그가 한 일을 왜곡하는 젊은이들에 대해, 그치? 그가 한 일이 바로 뭐였는데, 농민조합에 가담한 거죠. 그런데 젊은이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거를 빨갱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빡침. 그러니까 이거 뭐가 돼? 거기다 적어놔야지. 3번은 세대 간 갈등. 4번 어떻게 되는 거야? 송노인은 폭력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자신, 실수를 아니, 여기 봐. 송노인은 저항적이고 슬래시 하나 더 적긴 해야 되는데, 저항적이면 세트로 뭐가 나와요? 의지적이에요. 알겠어요? 세트로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의지적. 이렇게 나와 있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송노인은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과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환지 문제 때문에, 그치,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은 이게 보면서 철딱선이 없는 놈들이라고 비난하는 거였으니까 이것도 맞겠네요. 그쵸? 26번의 답은 그래서 4번, 27번의 감상한 내용에다 밑줄 치면 감상의 적절성 평가. 그러면 선택지를 빨리 두 부분으로 쪼개야 되겠죠? 1번, 정부에서 한 일로 인해 부당한 환지를 받은 것은 슬래시. 됐어요? 송노인에게 한 점에서 슬래시. 먼 굴다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 슬래시. 세상에 그런 걸 뭐라고 체념하는 노인들의 모습을 통해 슬래시. 마을 사람들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게 어떤 틈이 생기고 있는 모습을 통해 슬래시. 그러면 앞에가 근거, 뒤에가 해석이죠. 그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됐어? 근거가 지문을 그대로 인용하면 거기에서 내용 일치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쵸? 뭐만? 둘 사이의 인과관계만 확인하시면 된다 했어요. 그쵸? 사람들이 먼 굴다리 쪽으로 일부러 돌아가는 건 뭐 때문에, 그치? 무슨 세대 간 갈등 이것 때문이 아니죠. 그냥, 이것 때문에, 그치? 불편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그냥 그 불편을 그대로 겪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작품에 보면 뭐 나와 있어요? 현대시 이용학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만 곱구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만 곱구나에서 하늘만 곱구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가가 누구예요? 이용학입니다. 이용학의 작품 수특에서는 그리움 실려 있어요. 그리움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그때 수특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이용학 작품은 다 똑같아. 무조건 뭐예요? 유랑민의 비행. 그러면 이걸 통해서 저절로 뭐 하는 겁니까? 일제 강점하 우리 민족의 고통, 그쵸? 고통스러운 현실을 고발하는 작품이 저절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용학 작품은 서사적이야. 서사적 무슨 뜻이니? 줄거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줄거리. 이해해서? 줄거리.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돼? 시인데도 소설로 바꿨을 때,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장르 변환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시에서 소설로 바뀌면 뭐가 제일 중요해진다고?
시점. 시점 중요해지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시점 중요해지는 거. 봐봐. 지금도 여기 하늘만 곱구나에서 시적 대상은 누가 돼요? 거북내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 거북내를 관찰하면서 쓰는 거니까 1인칭, 만약 소설로 바꾸면 이 하늘만 곱구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네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됩니다. 이에서 출제 포인트 이렇게 2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특에 그리움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형광펜으로 네모 쳐보도록 합시다. 1년에 네모 치고 마지막 년에다 네모를 빵 치면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수미상관이에요. 수미상관이야. 수미상관인데 봐봐. 표현이 살짝 다르죠? 그러나 마이너스로 시작한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가 말이야. 가. 하늘만 곱구나. 그치?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로 시작한 아이가 수미상관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도 계속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이거 뭐가 되는 거야? 내용은 그대로 표현만 살짝 바뀌는 변주가 일어났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정서의 변화는 없습니다. 하늘만 혼자 곱구나라는 건 안타까움의 이야기예요. 그쵸? 하늘하고 땅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이야기는 2, 3, 4연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네요. 바로 뭐예요? 거북내죠. 자, 그랬는데 요 하늘만 곱구나에서만 하나 더 선생님이 설명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시대적 배경이에요. 시대적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일제강점에서 유랑을 떠났던 거북내는 어떻게 되는가? 이 만주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다시 해방 후에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게 됩니다. 일제강점도 마이너스인데 해방도 마이너스인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는 또 다른 작품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뭐예요? 신석정의 꽃덤불도 여러분들이 같이 시대적 배경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꽃덤불도 마찬가지로 얘네를 마이너스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 해방이 돼서 기쁜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난함은 계속되는구나 라는 거 이야기해요. 됐습니까?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등 너머로 듣는 대숲바람 소리는요. 자, 봐봐. 1년에 여기다 밑줄 쳐봐. 등 너머로 훔쳐듣는 남의 집 대숲바람 소리 속에는 에다 빵 밑줄 치면 과거 회상의 매개체야. 그런데 그날의 과거는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회상하고 있는 과거는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퍼렇게 멍들었고 매맞고 혼자 숨어 울었던 눈물의 찌꺼기가 있었던 곳이에요.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심청이네 집이나 우리 집이나 거기였다는 거죠. 졸라 가난했어. 그랬는데 봐, 심청이네 집 심청이 빌어먹고 나가고 신봉사 혼자 앉아서 날무처럼 졸고 있는 텐마르 끝이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죠. 개다리 소방위의 빈 상사빨이니까 이것도 마이너스야. 그런데 어떻게 돼? 마음만 부자로 쌓여주던 그 햇살이 다시 눈을 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햇살은 플러스. 점점 희망으로 이 시상이 바뀌고 있어요. 장승상내 어떻게든 원래 심청이가 승상내 그치 원래 뭐니 딸내미인데 수양딸로 그치 장승상이 수양딸로 사봤으면 좋겠다라면 신분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참대밭이 우레소리라는 건 또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너져서 4개로 오고 있다는 듯 달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년에 등 너머로 훔쳐듣는 남의 집 대숲바람 소리 속에는 이렇게 되는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상의 전환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시상이 전환됩니다. 둘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나 수미상관의 형태를 취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는 수미상관에서 변주가 되는 거고요. 나는 수미상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치? 그냥 첫 줄하고 마지막 줄만 연결되고 시상은 전환됩니다.
자, 28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나의 공통점, 그러면 작품 간 비교가 되는데, 그럴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쉬운 작품으로 선택지를 소거해 나가면서 정답을 확정 짓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했어. 구체적 지명에다 빡 밑줄치면 가에서 만주가 나오죠. 만주. 됐어? 그 다음에 2번 유사한 식구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 수미상관은 아니지만 이 말은 맞죠. 됐어요? 자, 여기서 사기 진짜 많이 치는 게 하나 있는데 봐봐. 2번에 유사한 식구하고 시행은 구별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시행이 훨씬 더 긴 줄이야. 알겠어? 여기 시행도 괜찮은 것 같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청자를 명시적,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명시적이야. 청자가 설정되어 있는 건 맞죠. 청자가 설정되면 대화체. 명시적이면 그 이름이 나와야 돼. 누구야? 뭐 이런 말 나와줘야 되죠. 그 다음 반어적 같은 소리가 걸려 있습니다. 5번에는 시선의 이동에다 밑줄 치고 뭐라고 적어놔야 돼? 장소 변화 동그라미 화자의 움직임 X 이렇게 적어놔야 되겠죠. 됐어? 됐어? 자, 그 다음에 2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9번.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나와 있었는데 하늘만 고우니까 그쵸? 그리고 두 손 오그려 호호 부는 입김이나 음속은 둘 다 마이너스 가난함을 의미하죠. 가난함을 의미하죠. 그 다음 이연에서 두터운 얼음장과 거센 바람 속도 마이너스 실현 마이너스 일치하죠? 그렇지 괜찮네. 거북내가 야 임마 고향에 돌아오면서 가졌던 기대와 돌아와서 직면한 현실 사이의 괴리. 맞네요. 그쵸? 4번 한번 봐봐. 내적 갈등에다 밑줄 쳐. 내적 갈등 알아 몰라? 몰라요. 왜 그러죠? 얘 시점이 뭐였어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이잖아. 그러니까 내적 갈등을 알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야. 이 이용학 작품의 특징.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하늘만 고운 건 비극성으로 끝나죠. 그래서 오연도 계속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상황의 비극성을 부각한다가 맞는 말이 되겠네. 그치? 30번 보기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나 어때요? 조금 낯선 작품이니까 해석을 다 해주죠. 한번 볼까? 나의 화자는 특정한 소리로 인해 떠올리게 되는 대수바람 소리죠. 슬픔과 외로움을 느끼면서도는 1년이 되죠. 2연에서 전환이 되고, 그쵸? 어린 시절 모습을 발견하고 과거의 상처를 포용하게 된다 해도 밑줄 쳐. 그러면 극복으로 끝난다는 거 알겠죠? 시상의 전환. 2연의 기점으로 1년과 3년을 나누어 제시된 장면은 기억 속의 화자의 서로 다른 모습을 포착함으로써 이러한 양상을 이러한 양상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과거 상처에 대한 포용이 되는 겁니다. 과거 상처에 대한 포용,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대숫바람 소리 이렇게 해서 퍼렇게 먹는 매맞고 혼자 없었던 서러운 기억. 1년의 대숫바람 소리는 마이너스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햇살이 다시 눈 뜨고 있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죠. 포용할 수 있는 가능성. 다시 눈 뜨고 있고 다시 무너져서 4개로 달려오고 있다. 대응되어서 어떻게 돼? 우레소리.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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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괜찮네요. 됐어요? 4번 여름 내과는 플러스. 툇마르크춘 누가 졸고 있어? 신봉사가. 그러니까 이건 신척인의 집을 말하는 거니까 마이너스죠. 그러면 동일시 자체가 틀렸네요. 이해했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년의 대숫바람 소리 플러스 햇살의 그 반쪽 반짝이는 제시 이런 것들 다 뭐가 돼요? 플러스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현대소설 손풍금 아마 나갈 거야. 분단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치? 작품입니다. 주제상 이제 주제상 동일한 작품 그쵸? 주제상 동일한 작품이 연계되는 경우를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뿅뿅 해서 요 뿅뿅 해서 바로 뭐가 돼? 김소진의 목마른 뿌리. 출제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진 않은데 그치? 이유는 뭐냐면 작년에 자전거 도둑이 뭐 나왔잖아요. 2년 연속 똑같은 작가를 출제하는 경우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목마른 뿌리 분단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분단 전쟁으로 인한 후유증과
분단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뒤에 그냥 재미삼아 좀 넣어놨습니다. 난파 간첩으로 체포돼요. 그럼 목마른 풀이랑 똑같네요. 그쵸? 예. 형하고 외삼촌이, 삼촌이, 그쵸? 같이 내려왔었잖아. 체포되어 21년을 복역하고 잡고 돌아가신 작은 할아버지, 생애를 석사 논문으로 삼으려는 손자. 그러니까 할아버지, 손자 뭐 이런 것들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세대 간의 갈등, 가치관 차이 뭐 이런 것들 막 나오죠. 손자는 할아버지의 반응을 이끌어내며 작은 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이야. 알겠어? 노력하는 한편 다른 가족에게도 행적에 관한 증언을 듣고 기록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뭐 그냥 재밌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손자가 논문 작성 과정에서 조사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가로 열고 뭐가 되는 거야? 줄거리 파악 문제가 되겠네요. 줄거리 파악 문제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4번이 확인 불가예요. 4번은 확인 불가.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남아있었는지 아니면 피난길에 나섰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렇게 본문에 그대로 나오죠. 부정표현 역전시킨 거였네요. 자, 32번 보기에 A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 작품에서는 장별로 서술자가 교차되고 다양한 인물이 증언 기록 방식으로 제시됩니다. 형광펜으로 빡 미치죠. 이게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선생님이 뭐라 그랬니? 서술상 특징 파악 문제 뭐 나올 때 서술자 교차된다든지 뭐 이런 말들 나오면 웬만하면 다 틀린다고 그랬죠? 맞아요? 그냥 제목만 보면 돼. 손풍금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돼. 알겠어요? 그럼 다 틀린 거야. 얘만 맞아. 과거의 기억에 대한 다중진술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서술자 혹은 인물의 질문과 탐색, 침묵과 진술을 통해 과거에 대한 정보가 등장인물이나 작품 외부의 독자에게 전달되고 축적되는 과정에서 가족의 과거사가 드러난다. 형광패드로 밑줄 쳐야 되겠습니다. 나의 서술자인 손자, 나의 서술자인 할아버지, 그 다음 다에는 기록된 증언의 제공자인 아버지. 서술자가 그러니까 단락마다 다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치? 알겠어요? 각각 가나다라고 할 때 윗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었는데 가나다만 1대1로 대응시키면 되겠죠? 답은 이거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에요. 됐어? 4번 한번 보자. 다가 추측을 통해 사건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의 진술과 나의 기억 간의 기억이 상충, 무슨 뜻이에요?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나온다라고 돼 있었는데 됐어요? 오히려 할아버지의 기억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오히려 서로가 서술자를 교체하면서 서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점점 채워져 나가는 약간의 퍼즐 형식이 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특징입니다. 33번 가에 나타난 인물의 반응과 작은 할아버지 관련지어서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나와 있었는데 이거 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5번이 되는 거죠. 큰아버지의 사태질은 작은 할아버지를 세대 간 갈등의 희생양으로 간주하고 재발을 막고자 하는 의지. 사태질 한 것까지는 맞는데 의지의 표현은 아니죠. 인과관계가 틀렸네요. 됐어요?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야? 작은 할아버지 길을 찾아주자는 그 아버지죠. 그렇지? 아버지가 한 그 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행위가 되는 거였죠? 인과관계가 틀렸습니다. 33번에 5번, 34번은 가봅시다.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나와 있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했어요. 소설 읽을 때 낯선 작품 나오면 시간 표현, 공간 표현, 새로운 인물로 장면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쵸? 이 중에서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시간 표현으로 장면을 분할하면 맞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34번에 그러면 몇 번이 되는 거야? 4번이 되겠네요. 3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간 표현. 그렇지? A의 시대적 배경은 뭐가 되는 거야? 1950년 12월 초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야. 됐어? 그 다음에 D의 시대적 배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용천막으로 덮어준 폐지 더미와 같은 구절에서 전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후라는 걸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지만 명확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 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음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다가 그치 뭐 다까지 읽어야지만 이제 박정권이 들어선 초기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A가 D보다 앞선 시대이지 꾸역꾸역 하자라고 하면 그쵸? 이 D하고 A가 둘이 순서가 바뀌어 있긴 하네요. 그쵸? 나만 갖고는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35번에는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야?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죽은 아내 떠올리는 계기가 되는 거니까 과거 회상. 그래서 답은 35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교재 끝까지 다 풀어오는 게 숙제예요.